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했었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잠시 지금 본회의 때문에 정회가 된 상황인데 이 내용 갖고 나온 국회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현안 질의에서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영원 장관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휘 계통이 있었고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잘 몰랐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따져묻는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는 지금은 본회의 계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김영원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죠. 그래서 출석은 무산됐고 김선호 국방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김영원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무장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그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와 같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발한 가운데 행안위 현안 질의는 여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사표를 조금 전에 수리했다고 김도영 기자가 전해줬는데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따져묻는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출석 대상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는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전격 사표를 수리하면서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사실상 반쪽 긴급 현안 질의가 되면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김 전 장관은 국방위가 출석을 요구한 계엄군 장성들에 대해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출입 통제했던 경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대응책에 고심 중인 국민의힘 한 분위기 살펴볼 텐데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열린 최고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시간 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는 작심한 듯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는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첫 입장입니다.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요구하면서 어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공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민주당 등 야권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30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후임 국방장관 내정자로 육사 41기 출신인 최병혁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한미일 동맹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들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죠.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들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없다고 밝혔는데 예고 없이 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간밤에 국회에선 야 6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돼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회의 탄핵 보고안에 대해서 아직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인사 발표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실장들과 수석 비서관급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보니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조만간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같은 달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은 경호처장 시절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재직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의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며 만약 알았더라도 황당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발탁한 이후부터 계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출신으로 군인사를 단행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계엄은 영화 속에나 나올 이야기라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계엄령 이 꿈도 못 꾸게 한 사람이 우리 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실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되자 여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넉 달 전 대통령실은 돌연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측근인 김 후보자를 지명하려고 연쇄 이동을 감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당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때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통령도 야당 의원 수만으로도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 겁방용이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잃는 게 훨씬 더 클 텐데 말입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기종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이 부분 논리적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 170석이니까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습니다. 네. 해제는 시간 문제인 건데요. 선포와 해제에 앞서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는 지킨 걸 보면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계엄 해제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본회의를 못 열게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럼? 네, 계엄을 유지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막아야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보신 것처럼 군 경위 의원들보다도
늦게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계엄 선포 후 시행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혹은 마련했지만 통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의 영역이지만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충암고 라인 최측근의 보고만 믿고 오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의 거듭된 탄핵 소추와 입법 독주에 맞서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후폭풍을 고려하면 이건 역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국무회의가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 회의가 열린 거는 확인이 됐다면서요. 혹시 여기서 절차상 문제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계엄이 선포된 후에 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절차,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워낙 전격적이었던 탓인데요. 네. 뒤늦게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이고 개최를 하려면 과반 11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외에 장관이 최소 9명이 와야 하는 건데요. 네. 각 부처의 문의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공식 확인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장관,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일부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요. 네.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것까지 합하면 일단 정족수는 채운 걸로 보이는데 공식 회의록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엄을 심의하는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먼저 나서서 내가 참석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위원들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회의에 와서야 계엄 선포 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부분 국무위원이 외교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만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정족수 때문에 지연됐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어쨌든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 못할 일은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네, 종일 참모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실무 행정관들조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전격 담화 발표 전까지 대부분의 참모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비서관들은 무슨 일이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미 백악관도 이번 계엄 선포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죠. 미국과 상황을 공유할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고위 관계자도 담화 발표 직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네.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 민생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사결정에 주요 참모들이 배제된 겁니다. 네.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